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특히 영재성을 잘 이뤄낸 인물들이 갖고 있었던 특성별로 그 특성에 맞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양분, 그리고 부모들의 지원의 방향이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영재성을 이룬 인물들을 모셔왔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들, 이분들 아시는 분들인가요? 마리 퀴리, 노벨, 에디슨, 나 알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리 퀴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멋지게 펼쳐나가고 노벨상 수상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관왕, 그리고 남편, 그리고 큰딸도 노벨상을 수상했고 사위, 이렇게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에게 부모가 미쳤던 영향을 보면 실제로 부모님이 그렇게 딱히 지원해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굉장히 훌륭한 자녀의 꼭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어느 부모님이 아유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슈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럴 때마다 정말 그럴까? 저분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하면서 우리 집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잘 안 되지? 이런 답답한 마음 느낄 때 있잖아요. 마리 퀴리 유형이 바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리 퀴리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노벨, 그리고 에디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학교의 문제아였죠. 자, 이렇게 아이들마다 특징들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촘촘하게 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지원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현실 영재아를 좀 데려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좋은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초등학교 이 아이가 2학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 보면은, 이렇게 뭐 집이 평온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보면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요. 이제 집 왼쪽에 이렇게 풀이 있고 풀 밑에 보면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구름이에요. 아이가 이 구름, 하늘에 있는 구름들을 모두 집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대씩 타고 다닌다라는 그런 굉장히 상상력 넘치는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초록으로 이렇게 산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나무들이 산에 이렇게 막 기대어서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냥 보면 그냥 그림인데 이 아이는 이 그림 속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식량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기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열매라는 것들을 이제 그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다라고 합시다. 근데 아이가 평상시에 자기 집 방안 벽면에다가 이렇게 낙서하듯이 시를 열심히 써댑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쓴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번 읽어드려 보면요. 근본,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직장이 있고, 시인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얘는 그 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있어야 집이 있다. 시 속에 굉장히 아이만의 그 굉장히 뚜렷한 생각들이 있어요. 멋진 마을에 파도가 불어닥치면 아무리 멋져도 무슨 소용이 있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마을이요. 참으로 애통하다. 평화로운 마을에 파도가 부딪힌다면 아무리 평화로워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한순간에 깨지는 평화로움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보통 어린이들이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파도 속에도 어때요? 시상이 아이의 그런 마음가짐이 어떤가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감수성이 느껴지시나요? 벼랑 끝이라는 시만 봐도 눈 내린 곳을 탐험하다 보이지 않는 절벽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그것이 나의 탓인가? 발을 제대로 못 본 나의 탓인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벼랑 탓인가? 예고하지 않은 벼랑은 갑자기 나타나 나를 빠지게 한다.
이러면서 아이 마음속에 뭔가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현실 탓인가 아이 탓인가에 대해서 일반 또래 1, 2학년짜리들이 전혀 별로 고심하지 않는 것들을 아이가 이렇게 혼자 고심하고 있는 게 보여요. 더 재미난 것은 이제 폐쇄라는 시,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저 또 나라는 시, 그리고 그 옆에 좀 붉은색 계열로 애국심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 학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국심을 강조하는가? 어찌하여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어찌하여 애국가 제창을 그렇게 자주 하는가? 애국심을 강조하면 강조받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면서 어찌하여 너는 그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교육을 하면서 왜 당신은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그리하지 않는가 하면서 애국심이 애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뀌는구나. 아, 학교요.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라고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흔하지 않은 시죠.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 시를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1학년, 2학년 때 보통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얘는 왜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저렇게 해야 되고 애국가를 이렇게 제창을 하면서 애국심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라고 해서 당신은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이런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반항적인 아이로 보일 수 있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현재는 6학년이지만 이 아이가 7살 때부터 굉장히 좀 남다른 면이 보였는데 7살 때 한 번은 학예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여러 번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했대요. 선생님이 연습을 계속 시키니까 아이가 이런 똥개 훈련을 시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선생님이 듣고 그 부분에 너무 불쾌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가 좀 반사회적이다. 그리고 좀 더 그 애가 사회성이 문제가 있다는 둥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심각하게 느껴서 7살 때부터 이런 어떤 상담, 치료를 좀 받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아이가 심취하면 굉장히 큰 책들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가 얘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들 중에 저학년 선생님들은 아이가 이해도 못할 것 같은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들고 다니니까 애가 굉장히 현학적인 아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애가 좀 허풍스럽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온통 아이가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4학년 이상으로 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 아이를 알아보는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다행히 영재성을 좀 발견하게 되고 좀 키우게 됐고 지금 6학년이 된 현재는 아이가 굉장히 재미나게 자기 나름의 재능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면요. 영재성,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필요로 하는 도움들이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마리 퀴리형입니다. 퀴리 유형은 정말 시키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애들이 스스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도 높고 역량도 높아요. 주변에 선생님을 뭐 크게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선생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또 부모가 알아서 착착착착 아이에게 뭔가를 지원해주지 않아도 애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가정 여건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또래들과도 관계도 잘하고 선생님한테도 이쁨 받고 이것저것 좋은 기회도 자기가 찾아내는 매우 역량 있고 동기도 뜨거운 아이를 첫 번째.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히려 간섭을 하거나 자꾸자꾸 검사하고 감시하듯이 하는 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유형, 어떤 유형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 노벨형. 노벨형은요, 아이가 어느 정도를 노력을 합니다. 아이가 소질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흥미를 보이는데, 그때
그때마다 부모님이 살짝살짝 도움을 주고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해주니까 아이가 훨씬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잡아서 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 거예요. 노벨이 어린 시절에 외국어에 흥미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배울 때 부모님이 외국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거나 그리고 외국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 제공을 하니까 아이의 재능이 쭉쭉쭉쭉 커올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례의 주인공 이 어린이 같은 경우도 노벨처럼 아주 좋은 소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통찰력이 우수하고 얘가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렇다면 이제 이 아이가 보통 아이들보다 비범하기는 한데 속에 아이 스스로가 약간은 사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아이가 나름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가이드라인을 잘 주면 아이가 좋은 성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노벨 유형은 아이의 주도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적당하게 그 시기마다 도움을 주는 아이의 그 어떤 지원자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유형은 기억나세요? 누구였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의 경우는 부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보면 계란을 품고 있던 아이 기억하시죠? 계란을 내가 이렇게 품고 있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아이가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어 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닭도 아니고 그러고 있을 때 주변인들이 보면 조금 이상한데 애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도 딴 세상에 가 있고 대답도 잘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학교에 부적응을 했어요. 심지어 선생님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아이를 집에서 케어를 하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학교 교사 출신이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아이를 그냥 지원을 잘 못했다면 방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 아이는 사회에 부적응했을 거고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고 영재성은 당연히 사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의 영재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재성이 아이 스스로 막 주도적으로 잘 찾아가는 아이들에게는 바라보시고 기특하구나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노벨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도움들을 그때그때 줘야 그 아이가 그 시기를 잘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깥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단 거기서 유의하실 것은 부모가 막 해집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주도를 하고 부모님은 상의를 하고 더 적절한 도움과 기회를 제안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은 좀 더 세심하게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갈등이나 문제들을 잘 세심하게 보고 도와주시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재성을 이룬 인물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도 금메달을 획득하고 굉장히 전 세계에서 뛰어난 영재성을 발현을 했지만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런 외모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중간중간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잘 지원을 해주셨고 또 좋은 그런 어떤 인성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주위 분들도 도움 주셨고 이상화 선수도 성숙하게 자신의 재능을 잘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인큐TV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뛰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해줘야 하는 것들을 제안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큐TV를 구독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소질을 잘 키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오는 영상을 꼬박꼬박 시청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또 댓글도 남겨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가 알지 못해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3가지 유형의 영재들을 보면서 내 아이가 영재든 영재가 아니든 아이가 갖고 있는 소질이 아주 작을지라도 그게 잘 발현되는 과정에서 나는 이 3유형 중에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에 맞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우리 아이가 이 3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해 볼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우리 아이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구독 꼭 하시면서 계속 여러분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